한국에서 정말 아쉬운 피츠버그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보스턴으로 떠나요. 1박 2일 동안 3개의 약속이 예정되어 있는 보스턴 여행. 보스턴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피츠버그 공항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화석이 대응을 해주네요. 아침 비행기라서 공항에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치필레가 눈에 띄어요. 아침이라 아침 메뉴만 가능하지만 나름 알차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모닝 세트가 정말 귀엽죠? 채소 먹기 힘든 공항에서 이렇게 샐러드 자판기도 있어서 선택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샐러드뿐만 아니라 파스타와 오트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저기 들어오는 게 바로 보스턴으로 갈 비행기입니다. 미국 국내선은 내리자마자 바로 타고 떠나는 게 정말 신기해요. 피츠버그에서 보스턴까지는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걸려요. 비행기 타면 꼭 창문 밖 풍경 한 번씩 보게 되죠?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보스턴 도착!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고 유럽 분위기가 물씬 나는 도시인데요. 내리자마자 보이는 해산물 음식점이 보스턴의 느낌을 살려줘요. 보스턴은 공항에서 시내까지 무료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실버라인을 타면 됩니다. 버스인데 지하철처럼 터널로 다녀서 지하철 느낌인데 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무료라서 정말 좋아요. 내리면 이렇게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된 지하철역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교통은 이렇게 교통권을 사도 되고 카드로 후불 교통을 이용해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은 서로 다릅니다. 보스턴의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도시 분위기가 살아있었어요. 숙소 체크인 완료하고 관광 시작! 숙소에서 이렇게 귀여운 지도를 줘서 유용하게 썼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보스턴 공공도서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 중 하나라고 해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서관이 웅장하고 정말 예뻐요. 건물 자체가 고풍스럽고 벽화들도 정말 많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여기가 박물관인지 도서관인지 헷갈리는 멋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열람실입니다. 초록색 전등이 곳곳에 있는 예쁜 열람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정말 집중 잘 될 것 같죠? 보스턴은 대학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도서관도 정말 멋있었어요. 뒤편으로 이어지는 현대식 도서관 건물까지 둘러본 후 다음 목적지인 하버드 대학으로 향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는 보스턴의 핫한 거리인 뉴버리 스트릿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기자기하고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연남동을 떠올리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하버드 대학행 버스 기다리는 중. 노란색 버스가 왔네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는 꽁꽁한 강물이 보여요. 보스턴의 추위 느껴지시나요? 드디어 하버드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예요. 도서관은 재학생만 들어갈 수 있어서 캠퍼스 투어를 신청하지 않은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하버드 야드를 보고 유명한 동상을 보러 갑니다. 저기 동상 보이시나요? 이 동상의 구두 끝을 만지면 3대 안에 하버드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만지고 가요. 저도 한번 만져봤어요. 저는 늦은 걸까요? 여기저기 둘러본 하버드 캠퍼스는 아기자기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캠퍼스 투어의 꽃은 기념품점이죠. 하버드 기념품 가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버드 샵은 작아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좀 더 큰 규모인 쿱에 왔어요. 들어가자마자 책이 보이는 걸 보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학교 서점 겸 문구점 같은 느낌인가 봐요. 하버드 후드티, 노트, 머그컵, 키링 같은 기념품들 뿐만 아니라 앞치마, 골프공처럼 신기한 기념품도 있었어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이거 하나 사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버드와 정말 관계가 없지만 왠지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이번엔 MIT. 역시 공대라 그런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노을에 물드는 멋진 모양의 건물을 보는데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주민을 해봤어요. FM인 걸까요?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뭔가 더 큰 동작이나 다른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정보 부탁해요. 이제 강의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왔어요. 자판기에서 파는 물건부터 심상치 않은 MIT. 건물을 둘러보다 보면 랜드마크인 이 돔 건물의 설계도가 이렇게 멋지게 붙어 있어요. 밖으로 나와서 보면 돔이 더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거대해요. 공대의 느낌과 학생들의 흔적을 둘러보다가 역시 이번에도 기념품점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쿱으로 왔는데 MIT 기념품샵은 하버드와는 다르게 더 특색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평범한 티셔츠나 이런 판도 여러 공식이나 원소기호, 이진법 등등 공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니 더더욱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역시 천재들이에요. 이런 것들 만드는 아이디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알록달록한 구글이 귀엽게 보이네요. 이 가게는 분위기 좋고 맛있는 해산물 음식점으로 추천받았어요. 저희는 보스턴에서 맛있는 대만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향기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재료들이 정말 다양해서 이것저것 다 주문해봤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중국 식당 느낌으로 포춘 쿠키까지 챙겨서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보이는 MIT 학생들의 취미 공간? 이런 곳에서 엄청난 발명품이 태어나는 거겠죠? MIT 학생과 함께하는 신나는 저녁 시간. MIT 근처에 있는 이 펍이 정말 재밌는 게 메뉴판이 주기율표처럼 생겼어요. 요건 맥주 종류이고요. 이거는 안주 종류들이에요. 분위기도 좋은데 이렇게 개성 넘치는 컨셉이라니. 아까 음식점에서 가져왔던 포춘 쿠키를 열어보는데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래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어요. 칵테일 이름도 실험실 칵테일이라 설레면서 주문했는데 맛도 좋았어요. 과학자들이 와서 맥주 한잔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신나게 놀다가 숙소로 갑니다. 보스턴 곳곳에 동상이 정말 많던데 밤에 봤던 동상들을 다시 보러 왔어요. 그런데 눈이 정말 많이 쌓여서 분위기가 예뻐요. 공원이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곳곳이 빙판이 된 게 정말 신기해요. 아이스하키 연습을 자연스레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공원을 둘러보며 프리덤 트레일의 시작점을 찾아갑니다. 여기가 바로 보스턴의 역사적 명소들을 탐방하는 프리덤 트레일의 시작점. 보스턴은 정말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기 좋은 도시예요.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가면 미국 독립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미국 역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미국의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했던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을 걸으며 공부하는 미국 역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바닥에 표시를 찾아다니며 프리덤 트레일을 걷다 보면 금세 배가 고파져요. 작은 가게들이 모인 이 퍼블릭 마켓 안에 해산물 가게, 파스타면 가게, 주얼리 가게, 맥주 가게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저희는 보스턴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보스턴 크림파이 집에 갔어요. 보스턴 크림 도넛은 통통한 도넛에 가득 찬 크림과 이를 도톰하고 진하게 둘러싼 초콜릿이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걸으며 보이는 골목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좀 더 걷다가 너무 추워서 핫초코도 마셔주고 이탈리안 술집에도 갔어요. 보스턴에는 이탈리아 마을이 있어서 이렇게 이탈리안 디저트와 이탈리안 술인 레몬첼로를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스턴 2대 까놀리 맛집 모던 페스츄리. 여긴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서 찐맛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알록달록한 디저트들과 진하고 꾸덕해 보이는 초콜릿 디저트를 보니 행복해지더라고요. 까놀리는 토핑과 과자의 옵션을 선택하면 바로 만들어주시는데 간 만든 까놀리는 천상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먹은 까놀리도 정말 맛있었답니다. 이 이후에 까놀리에 반해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 먹었었는데 이때의 맛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까놀리는 찾지 못했어요. 보스턴 여행 가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점심 약속을 가는 길에 멋진 다리를 보고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겨울 축제를 지나가는데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직업 체험을 하게 해주고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보스턴에 사는 아이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점심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했어요. 현지인 추천 맛집이라 기대가 되네요.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나요? 에피타이저로 나온 깔라마리부터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서 메인 메뉴에 대한 기대가 엄청 생겼는데요. 여기 라자냐는 높이도 식감도 맛도 정말 완벽했어요. 소스도 깊은 맛이고 치즈도 고소해서 다음에 가도 또 먹을 것 같아요. 보스턴에 왔으니 보스턴 크림파이도 꼭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름부터 밀가루인 빵이 다양하게 있는 카페에 왔어요. 빵 종류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드디어 먹은 보스턴 크림파이. OS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빵은 더 스펀지 같은 느낌이라서 반전이었어요. 아침에 먹은 보스턴 크림 도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비던스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로드트립. 노을이 정말 예쁘죠? 예쁜 하늘과 주변 풍경을 구경하며 갔더니 프로비던스도 금방이더라고요. 여기는 랍스타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파는 곳인데 인테리어도 아이디어도 정말 귀엽지 않나요? 소품샵에 온 듯 이것저것 사고 싶어졌어요. 아기자기한 가게라서 웨이팅을 걸어두고 주변 산책을 했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 식당을 지나 꽃집에 들어왔어요. 신기하게 꽃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낮에 오면 정말 예쁜 바닷가 도시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낭만이 넘치나봐요. 예쁜 가게들과 예쁜 집들을 보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프로비던스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맥주를 마시며 보스턴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맛있는 해산물 요리들을 주문합니다. 랍스타롤, 클램 차우더, 피시앤칩스까지. 메뉴 이름만 들어도 설레지 않나요? 드디어 나온 랍스타롤, 보스턴에서 일부러 안 먹고 참은 보람이 있네요. 버터향이 정말 최고예요. 뉴욕 랍스타롤은 랍스타를 찢어서 빵에 올려줘서 그냥 맛살을 먹는 느낌인데 이렇게 랍스타 모양이 살아있는 채로 버터향까지 풍부하게 느껴지니 정말 새로운 요리 같더라고요. 클램 차우더도 클램과 감자 등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가서 풍미가 정말 좋았어요. 프로비던스 여행은 힙한 분위기의 펍에서 마무리. 서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까지 신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브라운 대학도 보고요. 이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프로비던스 역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웠어요. 저기 들어오는 게 저의 여행을 마무리해줄 암트랙입니다. 이번 여행은 자동차로 타는 로드트립도 해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기차 여행도 해보는 아주 다양한 여행이에요. 4시간 동안 타고 갈 건데 의자가 크고 푹신해서 좋았어요. 옆에 콘센트도 있고 이렇게 테이블도 꺼낼 수 있답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검표한 후 티켓을 끼워주면 제 자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바다 옆을 지나간다던데 아쉽게도 밤이라 밖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엔 낮에 또 와야겠어요. 어느새 뉴욕 도착. 밤에도 펜스테이션은 정말 멋있어요. 보스턴과 프로비던스 여행 너무 재밌었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도 기대해주세요.